자, 오늘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정말 어마어마한 걸작이죠. 한 가문에 무려 7대에 걸친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모든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 그런 부엔디아 가문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과 끝, 그게 전부 다 바로 이 방에 있었어요. 멜키아데스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집시가 남긴 양피지 두루마리들이죠. 여기에는요, 한 가문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모든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약 우리 가족의 운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어딘가에 이미 쓰여 있다면 어떨까요? 이 작품이 바로 그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 삶은 정해진 길을 가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걸까? 부엔디아 가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네, 이 소설의 한가운데를 꿰뚫고 있는 미스터리,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탄생부터 그 파멸까지 모든 걸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인 동시에 미래이기도 한 그런 예언인 거예요. 바로 이 멜키아데스의 두루마리가 이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옛날 일을 적어놓은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가문의 모든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걸 기록해둔 말 그대로 미래를 담은 역사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모든 비극과 신화가 시작된 바로 그곳, 부엔디아 가문의 첫 조상이 세운 세상과 동떨어진 신비로운 마을 마콘도로 가보겠습니다. 마콘도, 여긴 그냥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이랑 완전히 단절돼서 현실하고 환상이 마구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이한 일들이 그냥 일상처럼 일어나는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세계인 겁니다. 이 신화 같은 마을을 세운 두 사람이 있는데 성격이 정말 정반대예요. 남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과학이니 연금술이니 하는 것에 미쳐있는 좀 몽상가 같은 사람이고요. 반면에 아내인 우르술라는 엄청난 생활력과 현실적인 지혜로 이 가문을 어떻게든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죠. 이 둘의 충돌이 사실상 부엔디아 가문 내부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부엔디아 가문의 핵심 비극, 그 저주가 시작됩니다. 이름도 똑같고 성격도 비슷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지독한 고독. 이게 바로 운명의 굴레처럼 이 가문을 옭아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가문 남자들이 딱 두 가지 타입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역사가 계속 자기를 복제하는 거죠. 첫째 아들 이름인 호세 아르카디오들은 다들 충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타입이고, 둘째 아들 이름인 아우렐리아노들은 또 내성적이고 고독한 형용가 타입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정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 반복되는 운명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부엔디아 가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우렐리아노 대령이죠.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이 가문의 거대한 비극이 그대로 축소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평생 동안 무려 32번의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기나긴 전쟁 속에서 아들을 17명이나 낳았거든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아들들 모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전설적인 혁명가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그의 삶은 단 한순간도 그 가문의 저주, 바로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신화처럼 자기들만의 세상처럼 흘러가던 마콘도의 역사에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외부 세계의 그 거칠고 잔혹한 현실이 마콘도의 신비로운 세계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진짜 현실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바나나 회사의 등장이었죠. 마콘도의 고립은 산산조각나고 근대 자본주의의 폭력성이 마을 전체를 덮쳐버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콜롬비아의 실제 비극적인 역사를 소설 속으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파업하던 노동자들이 군대한테 학살을 당하는데 정부는 그런 일 없었다고 그냥 사건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죠. 이 끔찍한 사건 이후 마콘도는 정말 끝없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시작점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가문의 마지막 세대가 드디어 자신들의 운명이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운명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 드디어 그 양피지를 해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실시간으로 읽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예언 그대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소설의 이 마지막 문장은 부엔디아 가문의 운명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또 최종적인 것이었는지를 그냥 선언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순환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고 남은 건 완전한 소멸뿐이었던 거죠. 아니,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 기묘하고 거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문학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작품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작가만의 아주 독창적인 스타일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하늘로 붕 솟아오른다거나 죽은 사람이 유령이 돼서 산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묘사할 때 마치 오늘 날씨 좋네요 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건 라틴 아메리카의 그 무덥고 축축한 아주 현실적인 풍경 속에다가 시간을 뛰어넘는 예언이라던가 유령 같은 신비로운 요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법을 통해서 작가는 현실과 환상, 이 두 세계의 경계를 그냥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100년의 고독은 그냥 저 멀리 있는 부엔디아 가문만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거대한 순환의 시간 속에서 과거의 실수를 또 과거의 운명을 캐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 책을 덮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